그 그거를 무지하게 놀랐어요. 무역만 한 게 아니라 네. 지금 그 우리 박선배가 했던 티벳 네, 신강위구르. 신강위구르 티벳이 아니라 신강위구르. 신강위구르의 100만 수용소 그 운영 인권 문제. 그게 이제 미국이 네. 터뜨렸죠. 터뜨렸죠. 유엔 통해서 터뜨렸죠. 뭐 그건 이제 그거는 아마 북한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 쪽에서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잽도 안 되는 뭐 근데 소련과 구소련과 러시아와 푸틴과 지금 뭐 중국 그 SCO 그 저기 뭐야 네.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군사훈련하는 걸 가지고 북방 동맹이 뭉쳐서 미국에 대적할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저 무지막지한 북방 동맹 해가지고 탱크 쏘고 뭐 하는 그쪽에 그쪽에 우리 잘 보이게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 패배주의자들이 많은데 never 중국이 내가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뭉칠 이유도 없을 거니와 그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뭉친다고 해서 군사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용이죠. 국내용이지. 미국을 실질적으로 혹은 소위 해양 연합을 물리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게 우리 선배가 이야기했듯이 이 길들이기 그 다음에 중국과의 게임에 대해서 너무 이 말을 우리 뭐 내가 좀 뭐 일본 말을 이게 약구 죽을 필요가 없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저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겁 없이 그 뭐 러시아 무슨 뭐 가스관 연결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 연결선은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자기가 에너지 수출국이니까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 예속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동맹으로부터 분리돼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에너지 예속은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에너지 장사니까 그렇죠. 자기 이해관계랑 걸려 있는 문제거든. 근데 이제 그 가스는 두 가지 용어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잘 아시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스가 에너지가 공급될 때 루트는 방식은 두 가지. 하나는 PNG고 하나는 LNG예요. PNG는 뭐냐면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예요. 이거는 육로로 파이프라인을 쫙 혹은 해저로 파이프라인을 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 가스가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LNG는 뭐냐면은 liquefied natural gas예요. 이건 이제 저기 뭐 원래 이제 압력을 가하면은 저기 뭐야 그게 되죠. 저기 뭐 열이 나는데 이 열을 바깥에서 계속 뽑아주면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은 이게 액체 상태로 간다고요. 그게 이제 liquefied natural gas인데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는 이제 배나 로리로 움직인다고요. 액화 천연가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LNG를 써왔다고요. 그거를 러시아에 가스관을 대갖고 PNG를 쓰겠다. 그리고 탈원전해가지고 결국은 전기까지 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시키겠다는 게 지금 이 문재인 그 집단의 야무진 망상이에요. 지금. 망상이죠. 이거 망상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미국한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거든. 하나는 한국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러시아의 에너지 디펜던트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얘들이. 이렇게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한국이란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이 그 동아시아 시장이 유럽은 이미 시장이 끝났어요. 그 유럽은 구조가 LNG 그 PNG 구조가 다 끝났다고 유럽은. 근데 동아시아는 지금 이제 시작인 시장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이건 앞으로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시아는 일본, 한국, 중국을 하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0억 명에 가까운 구도인데 예, 예. 15억, 20억 명의 계속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거를 미국이 큰 말뚝을 하나 박아야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거든.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판에 한국의 문 씨라는 사람이 평양에 그 도살자 김정은을 만나서 러시아 PNG 파이프라인 깔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니까 나 저 사람 바보 아닌가. 저걸 이제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네. 이 구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뭐 대선 때도 누구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혁명을 좋아하죠. 예. 뭐 근데 사람을 죽이는 혁명도 있고 살리는 혁명도 있고 그다음에 힘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도 있는데 에너지 혁명만큼 거대한 혁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류사에서 뭐 의식도 있고지만은 이 물질 문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에너지인데 예.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에너지죠. 석탄, 그다음 말하면 화석연료, 그다음에 전기, 직류, 그다음에 교류전기. 그러면서 완성됐고,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1950년대 말 60년대 마샬 플랜에 의해서 유럽이 복구되기 시작하고 일본이 이제 말하자면 양순환 시장 경제로 작동할 때 1960년대부터 소위 화석 연료 혁명, 석유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새로운 혁명 중에 하나가 이미 미국이 시작했던 셰일 가스 혹은 셰일 페트롤 리볼루션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란에서부터 석유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잠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래킹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프래킹 기술을 하려면 이 지중 3차원 영상 지중파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을 만드는 그 사이스믹이라 그래요. 파동을 만들어서 땅에다 딱 붙여서 파동을 때리면 그 반사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땅에서. 그렇죠. 그 반사파를 걷어들여 가지고 땅 속에를 3차원의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3D 사이스믹 이미징 기술이에요. 이게 그렇죠. 핵심이.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한 2,000m를 파고 내려간 다음에 또 옆으로 수천 메타를 휘어서 90도로 휘어서 옆으로 들어가죠. 수천 메타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하나 하고 또 여기서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무수히 땅에다가 그런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서로 그 간격을 맞추려고 그거를 이제 3차원 영상을 하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런 로봇 같은 걸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땅 속으로 쭉 파고 들어간 다음에 휘어지게 구멍 뚫는 기술. 그래서 구멍 뚫어서 거기다 케이싱을 또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는 그 기술이고 하나는 지중 3차원파 기술인데 이게 연구 자체는 한 120년 된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그 컴퓨터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발전에 의해서 이게 확 꽃을 핀 게 불과 이제 한 10년 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니, 양산되기 시작한 게 한 5, 6년밖에 안 돼요. 양산은 5, 6년밖에 그러니까 기술이 완성된 게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기술 첨단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구멍을 다 거미줄 같이 뚫어온 다음에 거기다가 대고 이제 화학물질하고 물을 섞어서 고압으로 쏴버리면 이 구멍 옆으로 해서 이제 미세금들이 가면서 거기에 있던 기름방울이나 가스가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끌어올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은 또 집어넣고 리사이클링해서 또 집어넣고 또 하고. 미국이 가진 셰일 저장량이 세계 전체의 에너지 독점을 하면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한 200년 갈 걸. 200년 정도. 200~300년 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경수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 배출도 안 되는 뭐 컨테이너 박스 한 10개만한 크기의 메가와트급 원자로, 무공해 원자로가 이제 나오는 세상이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그 이미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 200년 동안 그런 거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 게 그냥 저기 동네마다 하나씩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이미 테크놀로지가 이게 상상도 못할 사원에 가 있기 제가 때문에.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선배한테 질문을 해서 네. 문제를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년 간다. 그럼 매장량은 미국, 캐나다 말고 중국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예,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럼 중국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물. 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네. 원리나 기술은 중국이 미국 걸 훔치든 네. 아니면 미국이 갖다 서 이전하든 네. 그거는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여러분들 생활 물질 문명에 가장 중요한 게 딛고 서 있는 여건 아니에요. 예, 예. 재료는 예. 아무리 재료가 셰일가스가 중국이 많이 있어도 그 재료가스의 매장은 고비사막하고 사막에 있습니다. 예, 예. 중국이 저렇게 수천 년 동안 독재를 하는 이유가 물이 모자라서 관계한다고 독재를 한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생산하는 단가가 지금 최저 단가라 보면 적정 단가가 25불 이상입니다. 예, 예. 25불까지가 돈이 남는 단가예요. 예, 예. 그다음에 러시아 천연가스가 푸틴이 돈 좀 챙기고 뭐 해서 우리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 주고 뭐 준다 그러면은 브로키지 피해도 좀 주고 해서 최소 얼마가 되어야 돈이 남죠? 그게 제가 알기로 55불쯤 그 되는 정도 걸로 될 알고 있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가장 매장량도 많고 그다음에 가장 시설이 잘 돼 있고 한 석유, 크루드 오일. 사우디아라비아 얼마 정도가 이 단가를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원유로 환산한 에너지로 그렇죠. 환산한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원유와 1배럴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 1배럴로 환산을 했을 때 미국산 가스의 최저 단가가 25달러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그다음에 러시아가 한 50불 가량. 50에서 55. 55에서 55에서 55 그렇게 돼요. 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30불 될 거예요. 아니요, 80불. 사우디가 그렇게 올라갔나 이제? 그러니까 사우디가 어. 석유를 캐서 배에 실어서 딱 나갈 때. 아 그건 이제 물류 코스트까지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 했어. 예, 예. 다 해서 하여튼 80불을 받아야 배럴당 80불이 유지가 되어야. 예, 그럴 거예요. 됩니다. 여기 지금 55불, 25불도 다 물류 코스트가 포함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는 지금 25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고도화된 액화 조선 있잖아요. 네. 그게 되면은 25불, 30불에도 가능해요. 그 가능하죠. 네. 네. 자, 그러면은 경쟁력은 이미 끝났잖아요. 경쟁 끝났지. 이걸 에너지 가격을 미국이 정한다는 소리죠. 이걸 과연 미국이 검토 안 했겠어요? 이미 네. 4, 5년 전에 이미 다 검토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계 LNG 소비량의 70%가 한중일 대만. 네. 입니다. 여기라고요. 뭐 베트남 동북아시아예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더 커진다고요. 더 여기는. 커지죠. 유럽은 이미 그 이제 마켓 세츄레이션이라 그러죠. 네. 포화 상태에 갔고 유럽은 여기는 더 커져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미 박근혜 중후반에 네. 이거를 아마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탄핵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예. 게임. 네, 뭐 그건 내가 그냥 일종의 뭐 생각하는 일종의 네, 상상이고 네. 실제로 미국은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았던 거는 일본은 지진 때문에 지질학적 불안전성 때문에 허브 기지를 일본에 못 LNG 만듭니다. 허브 기지를 못 만들어요. 수입은 마음대로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도 코스트가 올라가고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듭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보충 설명 예. 드릴게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LNG 허브 기지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LNG 저장 기지랑은 달라요. 다르죠. 일단 규모가 클 뿐만 엄청나게 아니라 크죠. 지금 우리 LNG 저장 기지는 특정 국가 특정 산지랑 그 저장 탱크 하나하나가 그렇죠.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LNG 허브라는 건 스펙만 맞으면 그 스펙별로 탱크가 있어서 스펙만 맞으면 어디에서 들어온 가져와도. LNG든 그냥 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LNG 허브 기지라는 건 사실상 도매상이 돼버려요. 도매상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본이 지질학적으로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그 정도 대형 기지가 들어가면 지진 나면은 작살 나는 건데 일본이 어느 정도 지진에 대해서 이런 종류 민감성을 따질 때는 어느 정도까지 따지냐면 일본의 정보 처리 데이터 센터가 네.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특히 저기 부산 이런 데 많이 둬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두고 그걸 광케이블로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더라도 데이터는 살아남는다 이거지. 그렇죠. 컴퓨터는 살아남고. 이 사람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LNG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대규모 예를 들어서 동북아시아권에 약 인구 한 15억 명을 겨냥하는 LNG 허브 기지를 둔다. 그럼 일단 자유민주 국가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질이 좋아야 되고. 동북아권 지질이 좋아야 되고. 동북아권의 허브가 될 수 있다. 영종도 공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LNG 영종도 공항 지으면 어디다 짓냐. 그게 이제 어딘 거예요. 나 거기 가서 땅 좀 사게. 바닷속도 땅 살 수 있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났는데 배를 우리도 조선이 좋잖아요. 예, 액화를 가지고 운반선이 와서 적절한 깊이가 되는 곳에 네. 그 다음에 간척이 가능한 곳에 네. 답 나왔잖아요. 지금 여천단지부터 경남 고성까지일 겁니다. 예, 예. 뭐 마산 정도까지. 예, 예. 거기가 예. 전 세계적인 말하자면은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풀려야 돼요. 예. 그게 검토만 됐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평양의 핵화입니다. 핵무력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평양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비핵화 회담이 미국 비핵화 회담이 잘 됐다 치더라도 마지막 하나의 핵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쏠까요? 대한민국을 한꺼번에 스톱시킬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그런 거죠. 수도권이에요? 네. 나는 서울은 안전하다고 봐요. 우리 원전 대한민국 전기의 32% 지금 탈원전을 하더라도 25% 30% 유지를 할 겁니다. 네. 그걸 한꺼번에 부술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이거 뭐야? 이건 선동이라는 뭐야? 그 지역. 예. 제일 위험하죠. 그렇죠. 그럼 낫스톱인데 경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스톱시키는. 예.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 핵에 대해서 의제도 안 낳는다. 그거는 이게 정상회담이 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건 제정신이 나 기준에서는 이런 거대한 국제정치적인 혹은 문명사적인 내용을 다 아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바보스럽다, 천치스럽다.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 같아요. 그리고 LNG 허브 얘기랑 그러면 이제 북한 핵 문제하고 연관되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 어떻게 다를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러시아 카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지금 러시아가 스탈린이 지배했던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 러시아 소련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한 1억 5천 전후입니다. 또 더 줄어들 거고. 그리고 그 인구에 저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인구가 집중이 되어야 기술이 집중이 되고 사람이 집중이 그렇죠. 되고 뭐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물류에서 가장 불리한 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리 같은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제조업 기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상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탈사회주의를 하면서 탈공산주의를 하면서 중국 모델과 러시아 모델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나 인구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람만 해서 야 내가 개방하자 그러면 등소평이 똑똑해서 됐다 아니면 뭐 고르비가 뭐 덜 똑똑해서 저렇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게 그게 80 이상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10, 20은 사람들의 노력, 창조력 이런 건데 러시아는 지금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둘이서 군사 활동을 뭐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미국은 본격적으로 북한 핵 문제만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순에 들어가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상황에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김정은이가 시진핑도 망상이라고 하는 게 2차 북미 회담이 될 거예요. 우리 문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기필코 미국은 중국에 쿠션을 쳐서 평양을 떨어내려고 그럴 겁니다. 그 시도는 굉장한 세기가 아니고 수세기의 에너지 게임이 걸린 판도입니다. 그러면 평양을 중국으로부터 빼내고 혹은 정상국가가 안 되더라도
강력한 미국이 남쪽과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둘 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될 거예요. 네, 그게 그러면 대한민국이 네, 다른 방식으로 가동을 해도 워낙 동질화 성향이 지금 강하다고요. 한번 트이면. 그래서 결국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같은 방식이 되죠. 그냥 그러니까 자유민주 국가연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일단 트이면 자유민주 물꼬만 트면은 물꼬만 트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푸틴을 관리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55불이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푸틴 국가가 소위 러시아 국가가 50 내지 55불의 에너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서서히 다운시켜주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 푸틴은 PNG로 해서 유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지난번에 메르켈하고 만났을 때 메르켈이 자꾸 친러 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번 침을 놓았죠. 그랬다가 풀어졌지. 그 노르트 스트림. 그러니까. 그 노르트 스트림 2호선. 2호선. 그 발틱 건너가는 그 해저 파이프라인 가스. 그러니까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끔 미국이 풀어줬죠.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럽을 잘 관리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크게 방해하지 않고 후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북아의 게임에서는 절대 미국이 약간의 한 1대 10 정도로 쉐어할 수는 있어도 여기에 소위 말하자면은 숟가락 깊게 못 굽게 하지. PNG 방식으로 한반도와 그다음에 만주와 중국을 푸틴의 PNG가 들어오도록 만든다. 그리고 저는 아이다우리. 예, 저는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문 대통령 그 러시아 가스관 얘기하려면 시진핑 만나서 얘기해봐라. 거기 훨씬 가까운데 왜 러시아 가스관 안 놓냐 만주에. 중국 애들은 절대로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지배권 안 줘요. 그러니까 러시아 PNG를 중국이 오히려 갖다가 써야 되는데 안 쓰잖아.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저것도 이제 정상화되려면 한참 걸리는 국가니까 저기다가 에너지 목줄 줬다간 골로 간다. 유럽은 겁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걔들 아마 설계할 때 그렇죠. 설계할 때 LNG로 갈아탈 수 있게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할 거라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유럽은 우리가 보면은 해안선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 거기가 그렇죠. 유럽 서유럽을 둘러싸고 저쪽으로는 발틱 그다음에 북해 대서양 지중해까지 전부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LNG로 실어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유럽은 오히려 편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건 이제 내가 국제정치 학자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제 실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구도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우리들의 우리 소위 말하자면 센츄리 문트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백인대 운동이든 정치인의 대호각성이든 하여튼 지금 각성운동이 소위 말하면 개인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적 의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70년하고 다른 수준. 그럼요. 그다음에 밖으로 이 에너지 국제정치 좁게는 지금 미중 그 무역전쟁 이걸로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국제정치가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게임은 지금 우리 남북한의 민족 주술 게임보다도 훨씬 더 노도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미국의 무슨 LNG 동해상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동해상이 어떤 효과를 지니느냐 우선 첫째 이건 이론적인데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NG 허브가 우리 남해안에 생기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20년 안에 세계 최고 국가가 됩니다. 즉 한국의 이런 사강에 둘러싸인 이 브릿지 시츄에이션 즉 해안과 대륙의 이 가교 영종도 공항 100개까지 하는 거예요. 100개보다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군합발을 우리가 밟히면서 지금 150년을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깔리게 되면은 미국의 세계 에너지 우리가 미국한테 갑질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지정학적인 유통업자가 생산자를 갖고 노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바뀌어서 네. 지금 이런 고난의 시기가 네. 정말 한번 돌면은 희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 LNG 허브 기지가 단순 네. 지금 세계 LNG 소비량의 70% 얘기라고 그랬는데 네. 최소한 중국은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중국도 나중에 디펜드하게 돼요. 네. 왜? 중국 기업이 30불짜리 셰일가스를 쓰지 50불, 60불짜리 러시아 가스 쓰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80% 쓸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저 남사본도에 있는 저 비행장 저거 그 콘도 지으면 돼요. 뭐 끝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되면 중국도 상당한 부분은 에너지 디펜던시가 걸립니다. 그렇게 되죠. 미국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걸려요. 그럼요. 자, 우리 도매상에서 자, 우리 100을 떼와서 네. 우리 일본한테 70 주고 너가 30 받게 줄 수 없어. 제가 이야기하면은 예. 중국 꼼짝 못하는 저의 늙음하게 마지막 로망이 뭔지 알아요? 미치광이 같은. 셰일가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LNG 허브가 들어오면 미국이 자기 지분율을 가질라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람코의 그 회사 이름이 아라비아 아메리칸 컴퍼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만약에 이제 LNG 허브 들어오면 이게 어마어마한 유화단지화 되는 거거든. 네. 우리 이미 세계 최고의 유화기술, 석유화학 그렇죠.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온갖 뭐 플라스틱 뽑고 뭐 수지 뽑고 네. 뽑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 박사님이 이게 뭐 한 200만, 400만 고용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게 LNG 허브 어마어마한. 자체, 그러니까 액화 허브 기지를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 액화 가스만 관련해서 100만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니멈.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유화 기술하고 관련된 예. 에너지 전환, 예, 예. 우리 지금 국내 물질 에너지 전환.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마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200 내지 300만 원의 후방 효과가 생깁니다. 아마 우리 청년이 모자라서 우리 저 북한. 자유 네.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저 청년들 다 데려와서 예. 그렇지. 아주 고임금 줘가면서 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 뭐 다 그때 되면 우리 인구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말하자면은 에너지 전환 기술은 독일보다도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가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예. 대한민국은 먹고 그 사는 골드만 거죠. 삭스가 이걸 염두에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50년 뒤에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의 퍼캐피탈을 갖추는 강대국이 된다. 아주 최고의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나는 이 에너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망상을 버리고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봐야 봐야죠. 되고 네. 그리고 옆에서 좀 방해를 하더라도 굳은 결의를 가지고 차가운 위성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저도 네. 그런 좋은 아이디어 이거 지금 사실 청기 눈설을 했습니다. 근데 죽어도 나는 이 문재인과 이 임종석 이 팀들이 그걸 할까 싶어서 이야기 안 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갔어. 저쪽에 강 건너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면 대우각성에서 반성하고 손들고 나와서 같이 셰일가스 허브 만들어 가는데 같이 갑시다. 아, 글쎄 대우각성 안 하고요. 이미 강 못하겠죠. 건너갔고요. 못하겠죠. 입으로 저 대우각성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해도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건 뭐 블록체인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건 다른 게임이라고. 자, 오늘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쇼부터 시작해서 미중 대립 그리고 한반도의 앞으로의 그런 지정학적인 혹은 에너지 국제정치적인 그런 위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